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바로 내일 드디어 제가 애플 9월 이벤트를 통해서 만나보고 왔던 아이폰 14 시리즈가 국내에 출시됩니다. 이 제품 이미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내일 이 제품을 만나볼 예정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 제품들을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네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만나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서로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이기 때문에 아직 이 제품의 실물 후기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제품의 실물 후기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제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애플워치 신제품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디자인적으로 프로 라인업과 좀 차이가 있죠. 유광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컬러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소재도 항공 우주 등급의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색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프로덕트, 레드 컬러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다양한 색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색상은 바로 블루. 제가 9월 애플 이벤트 현장에서 본 색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은 바로 이 블루 색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색상은 늘 인기가 많은 미드나이트 색상입니다. 미드나이트 색상은 이런 느낌으로 유광이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 하면서도 블랙은 아니고 남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색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드나이트 색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프로 라인업에 비해서는 일반과 플러스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미니 모델이 출시가 되지 않고 6.7형의 플러스 모델이 출시가 된다는 점이죠. 확실히 보시면 6.1형과 6.7형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 6.7형의 플러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바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동일한 크기의 대화면을 만나볼 수 있지만 그보다 가벼운 203g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들고 다녀보면 확실히 더 가벼운 무게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여성분들 중에도 아이폰을 좀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좀 무게 때문에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무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화면을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매력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은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어 있죠. A15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뭐 성능이 좀 안 좋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 모델에 좀 더 좋은 칩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벤치마크 점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칩은 이미 경쟁 우위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4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로도 다양한 앱들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저 역시 다양한 앱들을 빠른 속도로 사용하면서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죠. 디스플레이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색감과 선명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주변광 센서가 이제는 앞, 뒤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광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폰을 사용할 때 이 주변광 센서가 또 밝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선명하게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일부 오디오 재생 등에 있어서는 배터리 타임이 좀 더 깁니다. 실제 제가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배터리 타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면으로 그리고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제공한다는 점이 바로 플러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이폰 시리즈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은 플러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이죠. 제가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을 해봤는데, 카메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리개입니다. 센서도 중요하지만 조리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리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아웃포커스 효과 등에서도 이런 조리개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데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커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포토닉 엔진이라고 해서 디퓨전을 이제는 좀 더 앞단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선회도는 물론이고 저조도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가 실제 사진과 동영상을 다양하게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을 이용해서, 카메라 성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촬영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더 퀄리티 좋은 결과물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셀피 카메라를 촬영할 때 이제는 AF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이용해서 셀피를 촬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아이폰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 좋은 셀피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도 성능이 2배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방과후 촬영할 때도 멋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뒤에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액션 모드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액션 모드는 뭐냐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흔들림이 적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모드인데, 지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액션 모드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 액션 모드를 이렇게 켜서 촬영을 하시면 확실히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 들어간 기능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좀 놀라운 기능이 바로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기능이 있냐 없냐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전방, 후방, 측면 그리고 전복이 되었을 때 바로 긴급 구조 요청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이 기능을 유용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들은 수리가 좀 더 편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후면 유리 등이 파손이 되었을 때 이제 각각 분리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수리비가 감소했다는 점도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모델들은 바로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입니다.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많죠.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밝은 디스플레이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특히 프로 맥스 모델을 좀 오랫동안 사용해 봤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어 있죠. 딥퍼플 색상,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골드와 실버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미드나이트 색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다른 색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 모델의 히어로 컬러는 딥퍼플 색상인데요. 개인적으로 9월 애플 이벤트 현장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색상이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오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색상이 바로 딥퍼플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딥퍼플 색상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유저와 아이폰이 상호 소통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벤트 현장에서도 이 기능이 공개가 되는 걸 보고 와, 저게 왜 움직여? 라고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자, 그냥 볼 때는 이렇게 트루뎁스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그냥 홀로 보이지만, 음악을 틀거나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재생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타이머를 설정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할 때는 물론이고 초기 설정할 때부터 바로 이 부분이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도 이 부분에서 충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에어팟을 연결했을 때도 이 부분에 표시가 되고요. 에어팟의 잔량이 부족할 때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도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등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드파티에도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앱들, 실시간 현황 등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어떤 기능이 앞으로 추가가 될지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좀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6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 피크 밝기는 20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
야외에서 사용할 때 좀 더 좋은 밝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은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벤치마크 점수에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볼 수가 있고, A16 바이오닉에 탑재가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엔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다이나믹 아일랜드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바로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모델들은 이렇게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꺼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iOS 16에서는 이렇게 앨범 커버를 크게 보여주잖아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이렇게 그 앨범 커버가 이렇게 보여줘서,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 등에 연결을 해놓고 그냥 올려놓고 음악을 들을 때 이 앨범 커버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러한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광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우면 더 어둡게, 밝으면 좀 더 밝게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계속 켜져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또 꺼져요. 정말 똑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A16 바이오닉에 탑재가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엔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바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에서 이런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에서 재밌는 점 방금 보셨죠? 이렇게 1분 타이머 등을 설정했을 때 1분 이상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분만 보여주다가, 자 1분 미만이 남았을 때 이렇게 초를 보여주는 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영역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커졌고요. 확실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면 좀 더 퀄리티 좋은 결과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센서 시프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흔들림이 적은 영상 등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4800만 화소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프로로우로 설정하게 되면 4800만 화소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프로로우 같은 경우는 진짜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으로 여러분들이 촬영해서 다양하게 보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4800만 화소 프로로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또 달라진 게 바로 2배 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줌이 2배 줌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인물사진 등을 촬영할 때 이 2배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2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를 사용할 때 2배로 다양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망원 같은 경우도 저조도에서 성능이 2배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울트라 와이드도 저조도에서 성능이 좋아졌고, 매크로의 성능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시네마틱 비디오를 사용할 때도 이제는 4K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결과물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일부러 저조도에서 다양하게 사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조도에서 촬영을 했을 때 이 색감은 물론이고 이 디테일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밝은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디테일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경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야경을 촬영한 모습인데, 이 실내 이런 디테일도 잘 표현이 됐고, 안부의 표현도 잘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명부와 안부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명부, 보통 이게 잘못 찍으면 그냥 하얗게 날아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명부의 표현도 잘 되어 있으면서 이 안부의 표현도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4 시리즈를 이용해서 퀄리티 좋은 그런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양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액션 모드를 한번 아이폰 14 프로 모델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액션 모드를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이 기능은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4800만 화소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모델은 6.1형 그리고 6.7형의 디스플레이 크기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사이즈적인 측면 그리고 무게가 206g, 240g의 무게 차이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프로 맥스 모델이 좀 더 긴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크기, 대화면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 프로 맥스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휴대성적인 측면에서는 프로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실까 고민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바로 내일 국내 출시가 되는 아이폰 14 시리즈 전 모델을 만나보면서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각 제품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애플워치 신제품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 등을 오랫동안 사용해본 후기는 물론이고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